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고 엄마가 된 지 1년 차가 된 30대 여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잘생긴 아들의 모습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실감이 나지 않고 있어요. 출산할 때의 고통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고 제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맞는지 믿어지지가 않아 지금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제 아래로 동서 때문에 골치 썩을 일이 몇 개 있어서 고민 끝에 아이가 자고 있는 새벽 시간을 활용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몇 번이나 글을 썼다 지웠다 하면서 글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을 한 건 동서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사연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저도 동서를 통해 알게 되었고 지금은 제가 동서보다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올린 사연을 동서가 볼 테고 시청자분들께서 달아주시는 댓글에 앞으로 동서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동서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행동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순 있겠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저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보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제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들을 보였고 처음에는 좋게 넘어가려 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화를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가만히 있는데 동서가 설쳐대니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같은 동서지간이면 서로 의지하고 도와줘도 모자란데 본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가 임신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동서는 20대의 시동생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 둘 낳고 살아왔어요. 그동안 부족함 없이 잘 키워왔는지 애들한테 정성을 쏟은 게 눈에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니 좋아 보이기는 했지만 동서가 하는 행동들을 조카들이 그대로 따라하길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몇 번 동서한테 주의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제 잘못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 해주는 건 당연한 거고 자식이 부모한테 원하는 걸 말하는 것도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해주고 싶어서 돈을 쓰겠다는 건데 왜 형님이 이런 것까지 참견을 하시는 건데요? 나이는 형님이 많아도 인생 선배는 저 아닌가요? 제가 애들을 10년 가까이 키웠는데 형님은 이제 막 임신 5주 차면서 저보고 애들 물질욕에 대해 뭐라고 하시는 건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형님이 식구로 들어오기 전엔 이런 걸로 지적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동서가 나보다 애들을 낳고 먼저 키웠으니 그럼 더 잘 알 거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동서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은데? 동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애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는 거 동서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나는 애들이 원하는 거 사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방금 큰 조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데 상품이 하나밖에 없었고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이 먼저 사갔잖아. 그래서 매장 직원이 매진이라고 상황 설명을 했는데 방금 조카가 어떤 행동을 보였어? 10살밖에 안 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가 직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당장 자기 앞에 장난감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잖아. 요즘 애들은 빨리 성숙해지고 두뇌 회전도 빠르기 때문에 동서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다고. 저번에 가족들끼리 여행 갔을 때 마트에서 매진 상품이 동서 앞에서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어? 방금 조카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잖아. 그때 정강이를 걷어차인 매장 직원이 창고에 들어가서 다음날 팔아야 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동서한테 주지 않았어? 그때 경찰에 소송을 건다면서 매장 사장님이 뛰쳐나와 한바탕 했었지? 그 모습을 애들이 뒤에서 모두 지켜봐왔던 거고 진열되어 있던 장난감이 매진이 되니까 동서가 마트에서 보였던 기억을 떠올리고 똑같이 행동을 저지른 거잖아. 나는 이 점에 대해 조카한테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한 건데
애들 엄마인 동서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되레 애들한테 잘했다고 하는 게 옳은 행동이야? 육아 선배라고 해서 모든 걸 현명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애들이 보인 잘못된 행동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동서는 자기 자식이니까 편을 들어주고 두둔한 거잖아. 애들한테 옳고 그름을 일깨워주지 않는다면 그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지. 나는 동서가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동서는 제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노려보더니 애들을 데리고 장난감 매장을 급하게 빠져나갔어요. 저는 큰 조카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인 매장 직원에게 대신 사과를 드렸고 매장 직원은 다행히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웃어 넘겨주셨지만 어느 누구라도 그 입장이었으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때가 남편과 결혼한 지 2년차 되는 날이었는데 매번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시부모님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동서가 손님으로 대우받는 위치에 있을 때면 항상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일하는 직원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런 동서의 모습을 저만 문제 삼은 건 아니었어요. 가족들 모두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었지만 동서의 성격이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은 점점 커졌고 동서와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동서랑 저희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인데 처음에는 자주 만나 아침도 같이 먹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면서 좋게 지내보려 했었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동서의 행동이 점점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본인도 제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먼저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댁 모임이 있을 때 말고는 개인적으로 동서와의 만남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도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서가 아침 일찍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침부터 동서의 얼굴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었는데 쉬지 않고 초인종을 눌러대면서 집에 있는 거 다 안다며 현관문을 빨리 열어달라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네요. 형님, 요즘 저한테 왜 그래요? 계속 피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아버님 댁에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던 거 아세요? 그때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난감 매장에서 제 큰애가 매장 직원 정강이 걷어찼는데 사과도 안 하고 가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제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솔직하게 말할게. 동서랑 다니면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같이 외출하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 동서 입장에서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그리고 나 지금 임신 중이잖아.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요즘 들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힘든 상태야. 그리고 당분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동서랑 같이 외출한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긴장의 연속이거든. 내가 동서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지내고 싶고 앞으로 조카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얘기해 준 것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동서가 매장에서 일을 하는데 동서처럼 똑같은 성격의 손님이 들어와서 정강이 걷어차고 갑질하면 기분이 좋겠어? 제가 장사할 것도 아닌데 그럴 일은 손톱만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말은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당분간 거리를 두겠다는 거네요.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성향이 다른데 형님 의견만 내세우면서 저에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모순인 것 같네요. 그 매장 직원도 잘못을 한 거죠. 잘 나가는 물건이면 당연히 재고를 더 많이 비축해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그런 거 하나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해서 큰애가 눈물을 흘렸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결국 다른 마트 가서 구매했어요.
기분 좋게 들어갔다가 기분 안 좋게 나왔는데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동서는 제가 평소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놨어요. 그래서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을 해줬지만 동서는 제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도 안 통하고 인정도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동서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는지 현관문을 발로 세차게 한번 걷어찬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동서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이를 키우고 싶지도 않았고 대화도 안 통하는 사람 붙잡고 말싸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출산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모이는 걸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다는 걸 시모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모는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이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얼굴만 뵙고 돌아가는 식으로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동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던 터라 동서 때문에 시부모님이 먼 길을 오게 되는 고생을 하셨네요. 재수 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난폭해지는 것 같냐? 지금 집안 분위기를 좀 봐. 이게 맞는 거야?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게 맞는 거냐고. 재수 씨가 행실만 똑바로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너도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건데? 네가 확실하게 얘기 좀 해봐. 아, 왜 나한테 그러는 건데? 나도 몇 번이나 얘기를 해봤지만 고쳐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결혼 생활 해오면서 이런 걸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형수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잖아. 형이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 나온 적 있었어? 그동안 없었잖아. 왜 이제 와서 내 와이프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하는 건데? 형수님이 한 식구를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만 하면 트집을 잡고 있잖아. 큰며느리가 새 식구로 들어오기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알겠다고만 하지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서 계속 얘기해봤자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엄마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란다. 이 문제는 우리가 백날 얘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고 네가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다. 그래야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텐데 작은 애는 무슨 말을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방귀로 흘려버리니 우리도 계속 얘기하는 게 힘 빠지게 되는 거야.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편을 들어준다고 관계가 좋아지겠니? 너도 충분히 느끼고 있잖아. 처음엔 동서의 편을 들어주던 시동생이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자 더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시동생 본인도 동서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시동생은 가족들의 부탁으로 동서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희는 최대한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고 싶었을 뿐이지 동서를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한 가족으로서 서로가 조심하고 잘 지내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저희 입장에 대해 다시 얘기했고 집으로 돌아간 시동생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길 바라면서 시부모님과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먼저 집으로 돌아간 시동생이 1시간쯤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동서도 따라왔죠. 저한테 불만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시키지 말고 저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왜 이 일을 통해서 제 기분을 안 좋게 만드세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직접 하시라고요. 제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다들 저를 싸잡아 죄인 취급을 하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없잖아요. 네가 행실이 똑바로였으면 이렇게까지 했겠니? 그리고 네가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다. 무슨 말만 하면 기분 나빠하기나 하지. 좋게 받아들인 적이 있기나 하니? 여기까지 오는데 무슨 생각으로 왔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싸우려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럼 생각 없이 왔겠어요?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더 이상 저희 가정사에 참견하지 마세요. 어떻게 살던 잘만 살면 되잖아요? 남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성격대로 행동할 거고 이런 제가 불편하시면 얼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잖아요. 이 말 하려고 왔어요. 제 성격 절대 못 고치고 고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제가 싫다면 다들 저랑 연 끊고 살면 될 것 같네요. 다들 어떻게 하실래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사시던지 아니면 연 끊고 살던지 결정하세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희 가족이 피해 안 보는 게 우선이라고요. 동서는 어머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동서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동서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도 하지 않으려고 어른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면 저는 가족이 아니라는 말밖엔 해줄 수가 없네. 어차피 연 끊을 생각이었다며 아버님 어머님 앞에서 지금 협박하는 거야? 매번 좋게 얘기하니까 어른들이 우스워? 동서가 그동안 얼마나 잘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더는 가족의 분열을 조성하지 말고 여기까지만 해. 동서가 오기 전에 이미 아버님 어머님이랑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우리는 동서가 서방님의 말을 듣고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우리의 말대로 좋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지. 만약 서방님과 같이 왔을 때 앞으로 가족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행실을 똑바로 하겠다고 했으면 좋게 받아주려고 했는데 어쩜 조금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아? 동서 말대로 우리도 한계고 더는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연 끊는 걸로 하자. 원하던 대로 해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앞으로 아버님 어머님이랑 우리 가족 신경 쓰지 말고 동서 가족 잘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뭐라고요? 여보, 방금 형님 하는 얘기 들었지? 우리 집안을 아주 휘어잡으려고 한다니까? 내가 저래서 형님을 싫어하는 거야. 본인이 되게 잘난 줄 안다니까? 누구는 무서워서 연 못 끊을 줄 알아요? 저희도 이미 오면서 조금이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다시는 얼굴 안 보기로 이미 결정 내리고 왔어요. 시동생은 동서에게 좋게 풀자고 대화를 하러 간 게 아니라 불만만 가득 쌓인 상태로 들어온 거였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던 동서의 행동과 시동생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가족들은 더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부모님께서 개념 없는 동서에게 화가 많이 나셨는지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렇게 좋게 풀어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가족관계에는 균열이 생겼고 그날 이후 더 이상 동서 내외의 얼굴은 볼 수 없었고 연락 또한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도 많았었고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동서가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지 어느덧 9개월이나 시간이 흘러버렸고 만삭이 되어 출산이 임박했을 때쯤 동서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9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없었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데도 얼굴도 마주친 적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고민 끝에 동서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9개월 만에 전화를 했다는 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연락은 안 하고 지냈었지만 전화가 온 걸 받지 않았다가
저에게 괜히 화살이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렇게 오래간만에 동서와 통화를 하게 되었죠. 9개월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잘 지냈으면서 갑자기 전화한 이유가 뭐야? 중요한 일 아니면 길게 통하고 싶지 않은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끊고. 형님, 제가 지금 도움받을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잠깐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애들 때문에 나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잠깐만 와주면 안 될까요? 애들이 감기가 걸렸는지 열도 좀 나길래 일단 급하게 혈제도 먹였거든요. 괜찮으시면 병원에도 좀 데려다 주세요. 오죽했으면 형님한테 전화를 했겠어요. 지금 도움받을 곳이 형님밖에 없어서 그래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애들이 아프다는데 어디를 가겠다는 거야?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서방님한테 애 좀 봐달라고 하면 되잖아. 오늘 주말이라 서방님 쉴 거 아니야. 그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오늘도 출근했어요. 늦게까지 야근한다는데 제가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부탁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형님이 날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니까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놓치면 또 언제 기회가 올지 몰라서 그래요. 정확한 얘기는 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동서가 많이 급해 보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김에 그래도 가족이라고 동서 생각해서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김장을 했던 김장김치 한 통을 들고 동서 집으로 향했어요. 만삭이었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크게 무리하지 않고 동서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동서가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급하게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조카들이 기침을 하면서 힘들어하길래 서둘러 병원 갈 준비부터 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주방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김장김치를 보더니 저에게 한마디 툭 던졌네요. 어머, 김장김치 했어요? 아니,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되는데. 그래도 준 거니까 잘 먹을게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니까 형님이 애들 병원 데려다 주고 잠깐 집에서 애들 좀 돌봐주세요. 아, 그리고 방금 가져온 김치 어머님 댁에서 한 거죠. 그거 애들 배고프다고 하면 주지 마세요. 매년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 김치 진짜 별로예요. 제 입맛에 너무 안 맞고 영양가도 별로 없어 보여서 집에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직행이거든요. 저는 사 먹는 김치가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이런 건 애들 주기도 무서워요, 형님. 어머님 댁에서 만든 김장김치가 위생에도 별로 안 좋잖아요. 깨끗한 환경도 아닌 시골 촌동네인데 어떻게 믿고 먹어요? 절대로 그 김치 애들 먹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10,000원 받으세요. 잠깐 다녀오는 거니까 그 시간 동안 돌봐주는 값이에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동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이 값 10,000원을 내 앞에 내미는 거야? 이 김치 어머님이 누구 생각하면서 만든 건 줄 알아? 동서랑 서방님 생각나서 따로 포장을 해놓은 거라고. 만약에 내가 동서네 집에 들리게 되면 따로 건네주라고 어머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줬는데 쓰레기통에 전부 다 처박았다고? 동서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9개월 동안 서로 연락 안 하면서 지낸 동안 그래도 꽤 후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 지금 어디 가는지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안 그러면 나 그냥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 당장 얘기하라고. 뭔데 애들까지 팽개치고 집을 뛰쳐나가려는 건데. 아우 정말. 얼마 시간 안 남았는데 계속 붙잡을 거예요? 이러다 저만 또 놓치게 된다고요. 오늘 특별 한정판으로 명품 매장에서
물건이 들어올 예정이에요. 몇 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찍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요. 일단 다녀와서 설명해 드릴 테니 애들 좀 봐주세요. 부탁할게요. 동서가 급하게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순간 저는 동서의 뒷 목덜미를 잡아 끌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명품 가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화가 치밀었고 나가지 못하게 붙잡았어요. 제가 동서 집에 있을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동서는 한 번이면 된다고 잠깐 시간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동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저에게 벗어나려고 몸을 밀쳤지만 강하게 밀지는 않았어요. 제가 만삭에 곧 출산 예정이라 동서도 조심하는 데 보였는데 시계를 슬쩍 보는 순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동서는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을 못 사면 전부 제 탓이라고 화를 낸 뒤 곧장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동서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문 앞에 서 있었고 동서가 급히 나가려다가 저희 남편과 부딪히게 된 거였죠. 제가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변해서는 동서를 노려봤고 동서는 잠깐이면 된다고 남편까지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길래 남편은 동서의 팔을 잡아 집 안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시동생이 보게 되었는데 남편의 양 어깨를 밀치더니 넘어진 동서를 조심히 일으켜 세웠고 남편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부어 댔네요. 원래 오늘 일을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애들 몸이 안 좋아서 회사의 사정을 얘기하고 왔는데 지금 하준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형이 뭔데 내 와이프를 밀쳐? 여보, 나 지금 빨리 백화점에 가봐야 되거든? 애들 좀 봐줘. 이러다 오늘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애들 병원부터 데리고 가. 지금 애들 몸이 안 좋은데 그깟 명품 가방이 먼저야? 이러려고 나를 부른 거였어? 한정판으로 나온 명품 가방을 사려고 만삭인 나를 부른 거였냐고. 그것도 모자라 곧 출산 예정인 나를 밀쳐? 너 완전 제정신이 아니구나. 서방님은 저런 동서가 어디가 좋길래 이런 한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대책 없네요. 여태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형수님이 상관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요? 그만 나가주시죠. 너 지금 너희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재수씨, 다시 한번 말하는데 방금 한 행동에 대해 똑바로 처신하지 않고 간다면 좋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휴, 그러시던지요. 저는 지금 명품 가방이 더 급하거든요. 여보, 아주버님이 비켜주지 않는데 어떻게 좀 해봐. 나 정말 급하다니까? 빨리 좀 비켜요, 정말. 너희들이 뭐가 무서운지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다른 건 다 참아왔는데 임신한 내 와이프 넘어뜨리고 개념 없이 행동하는 너희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여보세요? 네, 아버지 저예요. 지금 동생 집에 왔는데요. 급하게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내 입장이 뭐가 돼? 나랑 정말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당장 전화해서 오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려. 자식들 내팽개치고 명품 가방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재수씨도 문제고 너도 아버지 밑에서 감사한 줄 모르고 대충 일하면서 돈 받아가는 거 더 이상 나도 못 참겠다. 들리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 회사에서 일 개판으로 한다며? 아버지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몰라서 그래? 자식이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 아니야? 나는 할 만큼 하고
타당하게 돈을 받는 것 뿐이라고.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서는 형을 인정하지. 나는 거들떠도 안 보잖아. 어차피 수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열심히 다녀봤자 뭐해?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인생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남편과 시동생은 시부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규모가 좀 큰 편인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을 마주치게 될 일이 거의 없지만 남편은 그동안 시동생의 근무 태도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연을 끊겠다고 난리를 친 이후 시동생은 시부 회사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뒤처리는 전부 회사에 남아있는 직원들 몫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시동생보다 직책이 높은 위치에 있는 직원들이 꽤 있었지만 아무도 시동생을 건들지 못했었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의 뒷배경에 시부가 버티고 계셨기 때문이죠. 시동생은 그걸 이용해 회사의 출근 도장만 찍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회사에서 빨리 나오거나 정시에 퇴근하거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화가 많이 난 상태였는데 시부가 힘들게 일궈온 회사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매달 받는 돈으로 명품이나 사며 수준에 안 맞는 사치를 부리는 시동생과 동서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된 남편은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고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를 상대로 몸싸움을 벌였고 얼마 뒤 시부가 시동생 집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판도는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시부는 남편에게서 모든 상황들을 전달받게 되자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고 시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시동생의 퇴사철이었고 동서와 시동생은 사색이 된 얼굴로 말도 안 된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고 시부에게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나가셨어요. 동서는 시부를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가로막자 동서가 자기의 앞길을 막았다고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두 눈이 돌아버려 동서의 양뺨에 손을 올린 뒤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젖혀 버렸습니다. 동서는 분노한 저를 당해내지 못하고 결국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네요. 동서의 집안이 잘난 것도 아니고 시동생을 만나서 그동안 사치를 즐겨놓고선 본인이 뭐라도 되는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봐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동서와 시동생은 시댁에 와서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가족들 모두 동서내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시부의 등 뒤에서 자기 잘난 맛에 산 동서내외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받아주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동생과 동서는 먹고 살기 위해 맞벌이를 하면서 입에 겨우 풀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동안의 사치에 밀려있는 카드값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 비싼 외제차까지 처분하고 좀 더 적은 평수로 이사까지 가게 되었네요. 시부와 남편은 1년 가지고는 절대로 정신 차리지 못할 거라며 최소 5년은 두고 봐야 한다고 동서내외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계신 시부가 여러 지역의 회사를 키우고 있는 중인 중요한 시점에 시동생이 묻히기만 행동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듯 합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제발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서가 제가 올린 사연을 시청하게 될 텐데 인생 선배님들께서 따끔한 조언 아낌없이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제 사연을 풀어내다 보니 창밖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네요. 출퇴근길 안전 운전하시고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0년 차를 앞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10년, 20년을 넘어
이제는 30년을 바라보고 있네요. 이렇게까지 시간이 빨리 지나갈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다시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들도, 다시 생각해봐도 기쁜 일들도 많답니다. 어느덧 중년이 되어서 자식들도 독립을 하고, 이제는 남편과 둘이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어요. 얼마 전 시부상이 있어서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괜찮냐고 하지만 저는 이젠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걱정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시댁에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때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저에게는 5살 이상 차이 나는 동서가 있어요. 동서네는 사는 지역도 멀다 보니 1년에 보는 날이 많진 않았는데요. 특히 아이들이 커가면서 동서가 해외에 딸을 데리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얼굴을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동서와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아마 결혼하고서부터 동서는 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전 아들만 둘 낳았는데 동서는 딸 하나만 있거든요. 동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형님, 요즘 시대에는 아들 하는 거 없어진 거 아시죠? 형님은 아들만 둘 낳아서 어째요? 요즘은 돼 있는다 그런 것도 많이 사라졌는데 형님은 딸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늙어서 외로우시겠어요. 아들은 키워봤자 소용없잖아요. 말썽만 부리고 나중에 집 해달라 뭐 해달라 요구만 잔뜩 할 텐데 요즘 제 친구들도 다들 딸 낳아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그래도 우리 애들은 엄마한테 살갑고 잘하는데 나도 딸 낳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동서는 딸이 있으니까 좋겠다. 나중에 엄마랑 딸이랑 오손도손 목욕탕도 같이 갔다 오고 쇼핑도 같이 하고 얼마나 좋겠어. 나는 아들 둘이라서 그런 건 못하겠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요. 형님은 딸 키우는 맛을 평생 모르시겠네. 형님 나중에 그런 못된 시어머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시어머니도 딸을 키워봐야 한다잖아요. 그래야 좀 공감하던데. 형님은 딸도 없으니까 며느리 마음을 모를 텐데 어째요? 우리 시어머니도 아들만 둘 있으셔가지고 며느리 마음을 잘 모르시잖아요. 아, 그런가? 그래도 어머님, 우리한테 뭐 이것저것 안 시키시고 괜찮지 뭐. 주변에서는 딸도 딸 나름, 아들도 아들 나름이라고 해서 내가 잘 키워봐야지. 그래도 둘 중 한 명은 엄마한테 살갑고 잘하는 애가 있지 않겠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형님. 확실히 딸이 좀 더 살갑죠. 아들은 무뚝뚝하고 엄마 마음 죽어도 모른다잖아요. 아유, 우리 형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 아주머님한테 힘 좀 써보라고 하세요. 딸 한 명은 있어야지. 저희는 딸 낳았으니 이제 그만 낳으려고요. 사실은 동서가 자궁 쪽이 좋지 않아 아이 한 명만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동서는 아마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죠. 동서는 자식을 비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편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벌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시동생은 그때 나이대에서는 고연봉자였거든요. 형님, 살림은 어떻게 하세요? 아들 둘에 아주버님이랑 형님까지 식구만 넷인데 아주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은 가능해요? 너무 빠듯할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다른 곳 이직할 생각은 없으시대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아주버님은 아직 승진 못 하셨잖아요. 아유, 어째 형님. 형님이 고생이 많으시겠네.
그래서 형님 옷이 다 이렇게 해지고 그런 건가? 아니야, 동서. 그냥 나름 잘 아끼면서 살고 있어. 우리 남편 얼마 전에 승진도 했는데 동서 몰랐구나? 그냥 벌어오는 돈에 맞춰서 잘 사는 거지 뭐. 아직까지 애들한테 크게 들어가는 돈도 없고 남편이 술이나 그런 거 하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크게 돈 쓸 일 없어서 괜찮아. 서방님이 이번에 또 승진했다며? 축하해. 제가 축하를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이런 거 들으면 속 쓰리실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 남편이 너무 잘 나가지고 이번에 승진해서 월급도 엄청 올랐거든요. 딸이 이번에 바이올린 배우고 싶다고 해서 선생님 붙여줬거든요. 애가 음악 쪽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형님네는 이렇게 애들이 어디에 재능이 있고 그런 거 알아도 지원 못 해주겠네요? 그래도 애들이 하고 싶다는 거 있으면 어떻게든 해줘야지. 우리도 그래서 많이 저축하고 있어. 동선에는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지원해 줄 수 있으니 좋겠다. 우리도 더 노력해야지. 안 그래도 애들 학교 들어가면 나도 일 시작할까 생각 중이야. 어머, 형님 일도 해야 돼요? 나 너무 속상한데. 형님 평생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하다가 이제는 일까지 해야 돼요? 아우, 난 형님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속상하고 안 됐어요. 자식이 뭐길래. 그렇죠? 아주버님도 좋은 기업에 취업하면 좋으련만. 아휴. 동서는 절 걱정하는 듯 얘기하면서도 은근 무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기분이 나쁘다는 걸 바로 티를 낼 수는 있었겠지만 굳이 다툼을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었고 저희 집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건 아니니 그렇게 말하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종종 저에게 저렇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니 저도 속으로는 신경이 많이 쓰였었어요. 동서가 왜 나에게 유독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도 했죠. 언젠가 남편에게 동서가 절 싫어하는 것 같다는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남편도 안다면서 왜 그런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직도 그래? 아휴, 재수씨도 참 재수씨다 정말. 재수씨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좀 당신 자랑을 했나봐. 우리 처가가 좀 좋은 집안이잖아.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게 좀 자랑이셨는지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재수씨가 그거 듣고서는 기분 나빠했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들었었지? 재수씨네 친정집. 사돈댁이 좀 그렇긴 했었잖아. 뭐 그거야 우리는 상관없다 생각했었는데 재수씨는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동서가 워낙 잘난 사람이긴 하잖아. 대학도 좋은 곳 나왔고, 지금은 그만두긴 했지만 좋은 회사도 다녔었고, 워낙 능력 좋아서 그런 거에는 전혀 신경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었나? 뭐 그런가 보더라고. 안 그래도 동생이 잊을만 하면 와이프가 얘기한다면서 이걸 어쩌냐 하는데, 뭐 나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래라고 했지 뭐. 엄마 아빠가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신도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철없는 동생이다 생각하고 넘어가자. 자주 보는 것도 아니니까. 정도가 넘어서면 내가 나서서 뭐라고 할 테니 당신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동선에는 재혼 가정이었고 여유롭지 못했던 집안이었어요. 결혼을 할 때도 동선의 집안에서 도를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시부모님이 불편해했었을 정도였죠.
반면에 저희 친정집은 학자 집안이었고 시부모님이 예전에 사셨던 동네에서 유명한 집안이어서 시부모님도 알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할 때 한번 자랑을 하셨던 모양인데 그때부터 동서는 절 미워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나마 자주 보는 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갔었지만 1년에 몇 번 안 보는 그 사이에도 은근 선을 넘는 일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키가 무척 작았는데 그것도 초등학교 내내 볼 때마다 꼭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조카들은 키가 안 커서 어쩌니? 남자는 키가 커야 하는데. 형님, 조카들 밥은 잘 먹어요? 저렇게 키도 안 크는데 밥을 엄청 먹으면 너무 속상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빠듯한 생활비 밥값은 밥값대로 나가고 애들은 안 자라고. 우리 형님 속상해서 어떻게 해요? 밤에 잠은 잘 자요? TV 보다가 너무 늦게 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게. 밥도 잘 먹고 잠도 일찍 잘 자는데 요즘 키가 잘 안 커서 고민이긴 해. 그래도 물어보니까 1년에 조금씩 잘 크고 있기는 한다는데 나중에 쑥 클지도 모르지 뭐. 병원에서는 별 이상 없다고 하니까 지켜봐야지. 그나저나 지민이는 언제 이렇게 컸어? 학교에서도 키 제일 크겠네.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쭉길쭉 앞으로 더 클 것 같아. 그렇죠? 우리 딸이 좀 발레리나처럼 팔다리도 길쭉길쭉해서 다들 놀라더라고요. 얼굴도 조그맣고 연예인도 된다고 하던데. 키가 자꾸 커서 금방 저 따라잡을 것 같아요. 아유, 우리 딸은 오빠들보다 나이도 어린데 벌써 이렇게 큰데 우리 오빠들은 키가 저리 작아서 어떻게 해요? 딸한테 가서 비법이라도 말해달라고 할까요? 아니야. 우리 애들도 요즘 운동도 하고 밥도 더 열심히 먹고 있어. 금방 자라겠지 뭐. 그래도 반에서 제일 작은 건 아니라니까 앞으로 나도 신경 써야지. 남자애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클 수 있다니까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 형님, 그렇게 고등학교 때 잘하겠지 하다가 놔두면 안 큰다니까요. 엄마 아빠도 큰 편 아닌데 형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지. 저희 딸 봐요. 제가 신경 엄청 쓰니까 금방 쑥쑥 자라는 거. 형님한테 제가 비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동서는 동서딸이 평균보다 크다는 걸 큰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니 동서딸은 너무 일찍 커서 금방 키가 멈추더라고요. 결국에는 평균 키보다 작은 키로 멈춰버렸고 저희 애들은 고등학교까지 쭉 자라 평균보다 훨씬 크게 자랐죠. 저희 애들이 조카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동서는 키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외적인 부분도 비교를 많이 당했지만 공부도 비교를 많이 당했어요. 다행인지 뭔지 우리 애들은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 스스로 공부도 하고 성적도 상위권이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로 소문도 나고 각종 경시대회도 나가서 상을 받아오기도 했죠. 시댁에서 한 번은 저희 애들을 칭찬해 준 적이 있었는데 동서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장하다 우리 손주들. 어떻게 둘이서 같이 대회 나가서 상을 타오니? 할머니는 우리 손주들 이렇게 잘 크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더 기쁜 일 만들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렴. 어미도 고생했겠구나. 이번에 대회 나갈 때 같이 갔다 왔다면서?
운전하느라 고생했겠어. 좋은 결과 있어서 얼마나 기쁘니? 그러게요. 애들이 먼저 꼭 나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경험 삼아 갔다 왔는데 상까지 타오니 너무 기쁘네요.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다음에는 다른 데에도 나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학교에서도 요즘은 지원도 많이 해준다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해 봐야죠. 에이, 형님. 지금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뭐해요? 본격적인 건 중고등학교 가서부터인데, 초등학교 때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구구단만 잘할 줄 알면 다들 수제 소리 듣지 뭐. 난 또 다들 뭐이라고 하길래 엄청 대단한 상이라도 받았나 했더니만 경시대에 나가서 상 받은 것 때문에 다들 뭐이라고 한 거였어요? 아이고, 형님. 너무 작은 거에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니? 동서, 좀 서운하다. 그래도 애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상 받았는데 그냥 축하해주면 안 돼? 우리 애들 며칠 동안 공부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스스로 준비한 거고 그렇게 처음 나가가지고 상 받아온 건데 나는 아무리 이게 지금만 받는 거라고 해도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운데 자랑스럽죠. 그렇지만 이런 거야 저희 사는 동네에서는 다 하는데 너무 작은 데라 안 나가는 거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유난이시길래. 솔직히 여기 동네는 애들도 별로 없고 여기서 1등 해봤자 다른 지역 가면 중간이나 가나 모르겠어요. 형님네는 너무 우물한 개구리 같아서 제가 현실을 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동서의 말에 기분이 너무나 나빴지만 기분 좋은 날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너무 대단했고 장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아이들은 그날의 경험이 큰 자극이 됐는지 더 열심히 공부했고 이후에도 각종 경시대회를 휩쓸곤 했어요. 그 소식도 아마 동서기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얼마 뒤에 서방님이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아, 형수님,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아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딸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굳이 꼭 그래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유학이라니. 물어보니까 딸 혼자서 보내는 건 불안해서 안 되고 자기도 가겠다면서 집도 다 처분하고 저보고는 기숙사 들어가서 살라는데 이게 맞아요? 네? 갑자기 왜? 동서 지금 사는 집도 엄청 공들여서 인테리어까지 새로 싹 하고 들어간 거였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학교도 엄청 알아보고 학비도 비싼 곳으로 간 거잖아요. 뭐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냥 유학만 가겠다고 해요? 네. 저번에 아마 조카들 경시대회 상 받았다는 거 몇 번 듣고 난 후부터 저래요. 아마 우리 딸이 뒤처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학이라도 가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는데 아무리 말려봐도 소용이 없고 유학을 간다고 해서 머리가 갑자기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딸은 가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와이프만 지금 고집 부리고 있어요. 애는 울고불고 싫다는데. 아이고, 서방님이 가서 잘 달래봐야 할 것 같네요. 지민이도 싫다고 하면 안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학할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요? 집까지 팔면서 가야 한다면 너무 걱정인데. 그럼 만약 간다고 해도 한국 들어오면 당장 지낼 곳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형수님. 제 말은 전혀 안 들어요. 형수님이 말해도 안 듣겠죠? 아무리 안 된다고
그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고 수백 번을 말해도 집 팔고 어쩌고 하면 다 된다면서 무작정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난감하네요. 결국 동서의 고집은 아무도 꺾지 못했어요. 집도 다 처분하고 시동생은 직장 기숙사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렇게 처분한 돈은 모두 동서에게 보내주면서 시동생은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고생고생하며 살았어요. 가끔씩 시동생을 만날 때가 있었는데 정말 야이었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을 정도로 안쓰러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서서 동서에게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한번 동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들어왔더라고요. 거기다가 지낼 곳이 없으니 고급 호텔을 한 달 예약을 했다는데 그 비용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죠.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저는 시동생 얼굴이 떠올라 참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동서, 사실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주제 넘은 것 같다고는 생각하는데 동서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동서 한국에 들어올 때 지낼 곳 없으면 굳이 호텔 잡지 않아도 돼. 우리 친정 부모님 예전에 지내셨던 집 지금 비어 있거든? 거기서 지내도 되고 아무도 없으니까 편할 거야. 식기 같은 것도 있어. 부모님이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지내시기도 하거든. 들어보니까 지금 있는 호텔이 좀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형님, 저희가 벌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기본이죠. 저희 벌이에 비하면 그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희도 지내던 곳이 더 편하죠. 형님네 부모님 집이라고 해봤자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아니에요? 원룸에서 어떻게 지내요? 저도 불편하고 딸도 불편한데 걱정은 감사하지만 좀 선을 넘으신 것 같긴 하네요. 아, 그게 아니라 동서, 서방님 어떻게 일하는지 알아? 지금 다니는 회사도 가면서 저녁이면 또 다른 일 해.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또 일하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유학비용 보내주고 있는 거야. 이번에 보니까 너무 야위었더라고. 동서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잖아. 남편 건강이 나빠지면 동서네도 힘들어져. 그러니까 시동생 고생하는 것 좀 생각해가지고. 형님,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선을 많이 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형님이라도 남의 가정사까지 이렇게 관여하는 건 도를 지나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해외에선 이렇게까지 관여하면 바로 절교예요. 제가 그래도 형님이니까 한번 참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해요. 남편도 동의하에 지내고 있는 건데 싫으면 싫다고 하겠죠. 동서는 시동생의 노력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해서 철없이 행동을 했어요. 시동생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생활비가 늘 빠듯했던 모양이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죠. 보니 지갑 안에는 1,000원 한 장만 있었고 몇 달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형수님. 형한테도 미안하고. 와이프가 주말마다 전화와서는 돈 떨어진다고 닥달하는 바람에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까 몸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가지고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서요. 형이랑 형수님한테는 면목 없어요. 노력 많이 해봤는데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여유로울 때 꼭 갚을게요. 아유, 몸이 많이 상했네. 밥은 좀 먹고 다녀요? 동서한테 연락해서 이제 정리하라고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요. 돈이야 우리가 빌려주던 주던 있는 건 줄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잖아요. 서방님 몸도 별로 안 좋은데 계속 이렇게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한번 동서한테 말을 해보는 건 어때요? 이미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절대 안 된대요. 지금 딱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냐면서 딸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학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도 모르겠고 딸이랑 둘이서 살면서 그 큰 집에 굳이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치고 힘들긴 한데 어쩔 수 있나요? 일단 딸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봐야죠. 서방님도 고생이 많네요. 그래도 해외에 나가 있는 동서도 타국이고 하니 마음도 힘들고 그럴 거예요. 너무 뭐라고만 하지 말고 잘 달래가지고 지민이 유학 중단하는 게 좀 그러면 지민이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기숙사 들어가라고 하고 동서만이라도 들어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린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그래도 지민이가 거기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동생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에게도 지원을 요청했고 저희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어요. 시동생 얼굴을 보면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는 걸 동서는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에 와도 시댁에 하루만 있을 뿐 더 시간을 보내지 않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면 한 달은 기본적으로 지내다가 가지만 딱 하루만 있었을 뿐이었죠. 시부모님은 너무 서운해 하셨지만 혹시나 신경이 쓰일까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기도 했어요. 동서, 오늘 나랑 여기서 한잔하고 맛있는 것도 먹다가 내일 아침에 우리 시부모님이랑 다 같이 여기 근방에 공원이라도 산책하는 건 어때? 오랜만에 시동생도 내일 쉰다고 하잖아. 가족들 다 같이 모였는데 멀리는 못 가더라도 여기 근방이라도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자. 오랜만에 지민이 얼굴도 보고 우리 애들이랑도 인사하면 좋잖아. 굳이요? 아, 그리고 내일은 일정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잡은 약속이라서 죄송해요. 저희가 한국에 1년에 이렇게 딱 한 번밖에 못 오잖아요. 자주 오면 좋겠지만 그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 올 때 하루씩 사람들 만나야 하는데 이렇게 내일까지 써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못 봐서요. 그럼 내일 나까지만 시간 좀 더 쓸 순 없어? 아무래도 어머님, 아버님이 지민이 더 오래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오랜만에 왔잖아. 저번에 왔을 때도 저녁에 밥만 먹고 가서 조금 섭섭했거든. 오래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었는데 금방 가버려가지고 말이야. 동서 시간 없으면 내가 내일 동서 약속 있는 곳까지 태워다 줄게. 그렇게 하자. 괜찮아요. 그쪽에서 태우러 오기로 해가지고 저희 호텔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럼 오늘 여기서 있으라고 할게요. 내일 오붓하게 가족들끼리 시간 잘 보내면 되겠네요. 시댁의 지원은 온통 받으면서도 가족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으니 제가 더 서운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동서와 조카에게 들어오라고 통보를 했어요. 돈 지원도 다 끊겠다며 말을 하니 결국 두 사람은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다만 국내에 들어오는 조건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동네에서 살겠다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알겠다고 하고 들어왔지만 그 동네는 국제학교가 있는 곳이었죠. 해외에서 들어오고서도 동서의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사를 오던 날 동서가 도와달라며 대뜸 저를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 믿는 일이라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갔었죠. 형님, 저기 저 박스들 보이시죠? 방에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오늘 오기로 했던 아줌마가 안 와가지고 이걸 다 정리를 못하겠어서 형님 불렀어요. 괜찮으시죠? 형님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아우, 저는 어제 내내 이사를 했더니만 근육통이 와가지고 약 먹고 좀 쉴게요. 나중에 일어나서 나머지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형님 저 박스만 대충 정리해 주세요. 동서, 몸살 났어? 아유, 병원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남편도 오후에 반차 내고 온다더라고. 시동생이 부탁을 했다던데 오늘 오기로 했던 사람들 아예 안 온 거야? 동서 혼자 하려고 했으면 힘들었겠다. 일단 얼른 가서 쉬어. 약 먹고 좀 쉬다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해도 되지 뭐. 아니면 방 안에 그냥 넣어뒀다가 살면서 천천히 정리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천천히 하면 되는 건데. 아, 지금 잠깐 제 지인이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해서 거기만 다녀올게요. 이사한다고 뭐 좀 준다 그래가지고요. 이것만 알아서 좀 정리해 주세요. 물건들 오염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아시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러 갔지만 동서는 하루 종일 내내 지인들을 만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저는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집으로 찾아온 지인과 커피 마시면서 거실에서 수다 떨고 있었죠. 아프다던 동서는 아픈 티도 안 나더라고요. 오후에 온 남편과 시동생이 함께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동서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사람들 만나며 수다 떠느라 한 번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서 겨우 정리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동서는 지인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렸죠.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시동생이 정말 미안하다며 석고대죄를 하길래 넘어갔어요. 그나마 국내에 있어서 그런가 시동생이 어떻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돈이 부족하고 빠듯하다는 걸 알고서는 그때부터인가 동서는 시부모님께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죠. 저는 결혼하고 매주마다 시부모님 댁에 갔었는데 동서도 언젠가부터 매주 찾아오더라고요. 형님, 저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어머님, 아버님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형님은 지금까지 매주 여기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둘만 있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터놓고 말해봐요.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있길래 형님이 20년 동안 여기 매주 드나드셨어요? 진짜 궁금한데. 보니까 어머님, 아버님 좀 숨겨두신 것도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어머님, 아버님 재산 보고 내가 여기 온 게 아니고 그냥 친정도 여기 근방이라 오며 가며 들리는 거야.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잖아. 건강도 많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오는 거지 뭐. 동서는 근데 요즘 자주 오네? 어머님, 아버님한테 무슨 할 말 있어? 안 그래도 나한테 슬쩍 물어보셨거든. 동선에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고 계셔. 무슨 일이야? 에이, 무슨 일은요. 그냥 저도 며느리니까 여기 오는 거죠. 형님 혹시 이렇게 자주 오는 걸로 시부모님 재산 더 받고 그러는 건 아니죠? 요즘엔 자식들 똑같이 재산 나눈다는데 형님이 매 주말마다 왔으니까 더 주고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뭐 그걸 노려서 이렇게 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저도 오고 있으니까 시부모님도 참고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기가 막힌 동서의 말에 전 더 이상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저와는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이구나 이때 느꼈죠. 그 뒤로 동서는 집에서 딸 졸업 파티를 한다며 말을 했고 그날 저도 초대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파티 날 저도 한껏 꾸며서 참석하게 됐는데 동서는 저를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형님,
옷을 이렇게 입고 오시면 어떡해요? 불편하게. 일단 제가 일할 때 입는 옷 여기 준비해뒀으니까 이걸로 갈아입으세요. 지금 샐러드가 좀 부족하거든요? 형님 금방 싹싹 만드시잖아요.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고기 오븐에 넣어놓았는데 익었는지 체크 좀 해주시겠어요? 재료들 미리 좀 손질을 해둬야 가지고 일단 이것만 손질 좀 해주세요. 동서, 지금 나 이거 하라고 부른 거였어? 아니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해야지. 나는 파티에 와서 같이 참석하라고 하는 줄 알았잖아. 이따가 남편이랑 애들도 다 같이 올 거야. 우선 급한 건 내가 할게. 근데 계속 여기서 있을 순 없어. 여기 도와주러 온다고 한 거 아니었거든. 애들도 남편도 보면 너무 속상하고 그럴 것 같아서 안 되겠네. 아이, 형님이 안 도와주면 누가 절 도와줘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대충 다 준비는 해놨거든요? 그냥 재료만 다듬고 익히기만 하면 돼요. 소스랑 이런 건 다 있으니까. 형님 이런 거 척척 잘하시잖아요. 저는 손이 느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전 밖에 손님들 와 있어가지고 나갈게요. 형님 대충 준비되면 가지고 나와주세요. 샐러드부터 나가야 하거든요. 동서의 말에 황당했지만 상황이 너무 정신없었어요. 대충 샐러드를 만들고 밖으로 나가보니 동서는 화난 얼굴로 동서딸 동창들과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곁으로 가니 동서는 영어로 동창들에게 절 소개했어요. 근데 동서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영어를 한다는 것이었죠. 동서는 그걸 모른 채 동창들에게 말귀 못 알아듣는 머저리 식모야 라고 소개를 했죠. 그 말을 듣고선 전 참았던 분노가 터졌어요. 전 당당히 동창 무리에 껴서 영어로 제 소개를 했어요. 바로 제 집에 온 걸 환영한다는 말과 파티 끝나고 선물을 하나씩 들고 가라는 말이었죠. 동서는 제 말을 듣고선 얼굴이 퍼렇게 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님 집이라니? 여기 우리 집이에요, 형님. 그게 무슨... 그리고 언제부터 영어를 하셨어요? 형님, 영어 쓰신 적 없으시잖아요. 갑자기 영어를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네요. 그나저나 이 집이 무슨 형님 집이에요? 여기 저희 집이에요, 형님. 아, 시동생이 말을 안 했구나? 어쩐지 동서가 너무 당당하더라. 여기 내 집이야. 내 집에서 동서 살고 있는 거라고. 난 동서네 집 머저리 식모가 아니라 여기 집주인이거든? 마음대로 이렇게 파티 열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당당하게 나한테 집안일까지 시키고 집주인한테 잘 보일 마음이 없나 봐. 하긴 내가 동서가 아니라 시동생 보고 빌려주긴 한 거라서.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집에서 더 이상 못 살게 됐네.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저희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고요. 형님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영어로 좀 농담한 거 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그냥 애들 앞에서 농담한 건데 그거 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도 이상하네요. 영어 하실 줄 아시면서 그동안 그럼 저랑 딸 영어로 대화할 때 다 듣고 계셨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셨던 거네요? 그렇지. 내가 눈치 없이 잘난 척을 안 했어. 그렇지? 동서만 영어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영어 할 줄 알아. 몰랐어? 그렇게 잘난 동서니까 굳이 여기 안 살아도 잘 살 수 있겠네 뭐. 어차피 지민이 졸업하면 여기 더 이상 안 살아도 상관없지 않나? 잘 됐네.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줘. 사실 동서네가 살고 있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는 꼬박꼬박 돈을 열심히 모아 집을 샀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동서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동생 부탁으로 잠시 동서네가 살고 있었던 거였죠. 어차피 애들 학교 문제로 이사를 좀 연기하려던 상황에 시동생이 부탁한 거라 허락을 한 상황이었어요. 시동생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동서에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결국 이 사달이 나고 나서야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한동안 연락도 없이 깜깜 무소식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시동생이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모든 게 끝이 났어요. 시동생은 자신과 딸만 해외지사로 데려가겠다고 했죠. 동서에게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이젠 동서가 생활비를 벌어 보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제야 동서는 저에게 연락을 해 잘못을 빌었어요. 형님, 남편이 저만 두고 해외에 나간대요. 이미 몇 달 전에 결정한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형님한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형님이 저희 남편한테 그러라고 하셨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없이 하는 행동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죄송할 게 뭐가 있어? 동서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잖아. 그러게 개무시해놓고서는 죄송하다고 해서 없던 일이 돼? 됐고, 나는 더 이상 동서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해외를 가든 안 가든 그건 동서네 가정사 아니야? 내가 거기까지 관여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상관하지 말라던 사람 어디 갔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형님이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것도 다 알고 그런데 제가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적어도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라는데 이제 와서 저 어디서 일을 해요.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난 남의 가정에 앞으로 신경 안 쓰기로 했어. 동서도 그거 원하던 거 아니었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200만 원이면 동서한테 너무 작은 돈 아니야? 그동안 서방님은 그거 몇 배는 동서한테 보내줬잖아. 내가 보기에는 엄청 적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동서한테는 껌값일 테니 문제 없지? 시동생은 동서의 태도를 두고 보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해외 발령을 신청했고 딸만 데리고 떠나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결국 동서는 한국에 홀로 남게 되었고 집도 돈도 없으니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더라고요. 시동생은 떠나기 전 저희와 시부모님께 감사하다며 목돈을 주고 갔어요. 그래도 그 어려운 상황에 기특하게 돈을 모아왔다는 게 저는 뭉클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서 얼굴도 안 보고 살았는데 얼마 전 시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과는 다르게 기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용서를 해야 하나 싶기도 하네요. 아이들도 이제 다 컸고 독립을 했으니 어른으로서 가족으로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나 사는 것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갓 20살이 됐을 때 남편을 만나 20대의 나이를 전부 쏟아 부었었는데 한순간의 배신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남겨주었네요.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손에 자라왔던 저는 중학교까지만 나을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할머니의 식당을 제가 대신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죠. 연세가 많으셔서
더 이상 식당 운영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제가 대신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하고 17살밖에 안 된 제가 할머니의 지시에 따라 식당을 운영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선 열심히 하는 방법밖엔 없었죠. 부모님께선 저를 할머니한테 맡겨둔 채 각자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에 제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이 대학교 앞이라 대학생들이 점심시간만 되면 정말 많이 왔었는데 저희 할머니의 인심이 좋아서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식당 운영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하자 그동안 여러모로 도움을 받았었던 학생들이 할머니를 대신해 일을 도와줬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끝에 저는 성인이 되기까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께선 제가 갓 20살이 되었을 때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눈 감으시기 전까지 혼자가 되어버린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걸 나 홀로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옆에 있어줄 때와 다르게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이 점점 피부에 와닿을 때부터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식당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같이 일할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해도 되지만 어렸던 제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일을 시킨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 할머니와 함께 했을 때처럼 저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고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생각보다 많은 손님들이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손님이 식사를 하다가 양파를 걷어 올리더니 서빙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본인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라며 제가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것만 집중할 수 있게 거들어 주었죠. 그때가 지금의 남편과의 처음 만남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던 그 사람의 적극적인 모습이 힘든 삶을 살아왔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금의 남편이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모가 식당으로 직접 찾아오셨고 저희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라며 그만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평생 함께 하겠다며 시모가 헤어지라는 말에 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시모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남편은 저와 함께하고 싶다며 절대 고집을 꺾지 않게 되면서 결국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기 전까지 아이를 가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제가 시댁에서 같이 생활하길 바라셨습니다. 저도 아이 때문에 남편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건 원하지 않았고 시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건은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그렇게 시작된 남편과 저와의 젊은 시절 결혼 생활은 서로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남편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있게 될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셔서 식당 일을 하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는 제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모는 제가 혼자인데다가 중졸이라서 그런지 뭐 하나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남편 하나 바라보며 시모의 등살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나중에 저도 며느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뒷바라지는 오로지 제 몫이었지만 항상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남편은 석사까지 수료를 할 수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은 저에게 이제 식당 일은 그만해도 될 것 같다면서 앞으론 남편이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고 안아주는데 지금까지 고생한 걸 보상을 받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쓰고 있던 석사모는 제 거라면서 저에게 씌워줬는데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제 눈물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면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모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는데 심각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바라보셨어요. 내 아들이 분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동안 네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는 거 아니다. 내가 말한 조건을 지금까지 묵묵히 잘 지켜준 것만도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분가는 아직 이른 것 같구나.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이 집에서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 이제는 저희도 분가해야죠. 언제까지 엄마 밑에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곧 대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을 테고, 그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동안 저 때문에 현주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사랑 하나로 여기까지 달려온 거라고요. 제가 식당도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아이도 가져야 하니까 몸 관리도 해야 돼서 몇 년간 편히 좀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살면 엄마 눈치 보여서 제대로 쉴 수나 있겠어요? 장우 너 지금 말 다 했니? 제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부터 쉰다는 말이 나와. 아직 30대도 안 됐으면서 창창한 나이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분가는 절대 안 되고 식당 처분하는 일도 나는 허락해 줄 수 없으니까 내가 판단해서 모든 걸 결정하도록 하마. 그리고 우리가 얼굴 보며 살아온 지가 벌써 8년 정도 되지 않았니? 그럼 이제 적응할 때도 된 거 아니야? 서로 맞춰서 살아온 패턴이 있는데 한순간에 바꾸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고 그리고 네가 아이를 가지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잖아?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본가하면 얼마나 일이 귀찮아지는 줄 아니? 지금 여기에서 사는 게 모든 걸 따져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아기 가지는 건 내 아들이 대기업에 취업이 되고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시점에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오늘은 간만에 외식이나 하러 나가자. 시모는 저와 남편의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결혼 초에는 시모의 말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건 조금도 없었죠. 시모는 항상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기 아들 홀려서 데리고 갔다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제가 전부 다 짊어져야 한다면서 일절 도움을 주지 않으셨죠. 어쩌다가 금전적인 도움이 급하게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모든 건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전부 다 지원을 했었죠. 저에게는 남편이 첫사랑이었고 열심히만 하면 상황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석사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살아오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저는 시모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하루빨리 분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게 되었죠. 하지만 시모는 저와 남편을 절대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러 나가다가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시모와 친분이 있으신 분이셨는지 서로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때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많이 변해서 하마터면 몰라볼 뻔 했다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으세요? 아유, 저희야 항상 바쁜 거 아시잖아요. 한 3년 만에 얼굴 뵙는 것 같네요.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모임에는 아예 참석할 시간이 없네요. 외식하러 나오셨어요? 아드님이 인물이 좋으니까 벌써 결혼까지 했나 보네. 제 딸은 아직 박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거든요. 괜찮은 집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결혼을 하겠지만 제 딸이 보는 눈이 워낙 높아서 그런 건지 아직 신랑감을 데려오지는 않았네요. 아드님 옆에 분은 며느님이신가 봐요. 네? 아니요. 저희 집에서 음식 해주는 가정부예요. 8년 차 정도 돼서 가족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가끔 외식할 때 같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 아들 아직 총각이에요. 석사과정 수료하고 대기업 취직 준비 중에 있는 중이거든요. 나중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시모가 지인분과 주고받는 대화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인분 옆에 있던 여자는 남편이 총각이라는 말에 힐끗 쳐다보면서 눈빛을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총각이라는 말에 당황해서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죠. 저를 창피하게 생각한 시모에게 서운했던 저는 인사 자리가 끝이 나고 가족들끼리 식사를 하는데 상처를 크게 받아서 그런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또다시 한마디 하셨죠. 먹으면서 들어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 많이 서운했니?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야. 우리 집안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일인지 잘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공감할 거다. 너는 중졸이고 학교 앞에서 작은 식당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오다 가다 마주치는 지인분한테 내 아들은 훤칠하고 석사 과정까지 수료해서 대기업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중졸이라고 하면 우리 집안을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오합지졸 개판으로 할 테고 그럼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될 텐데 내가 그런 상황이 오는 걸 좋아하겠니? 미리 선수 쳐서 대충 마무리한 게 잘한 거라 이거야. 네가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아들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감수해야 될 문제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와 함께 나오게 된다면 무조건 가정부 역할을 담당하면 되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법적으로 부부인데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하시냐고요? 남이 우리를 어떻게 보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까 저도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아버지는 엄마가 옆에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면 어떡해요? 왜 항상 입을 닫고 계시는 건데요? 아버지도 엄마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이런 기분으로 외식하고 싶지 않으니까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면서 지금의 상황들이 괴로웠는지 혼자서 술을 마시며 마음의 상처를 쓸어내리고 있었어요. 저도 시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남편과 함께 같이 술을 마시고 말았죠.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시부모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두 분이서도 술을 어느 정도 드셨는지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저희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며 당장 거실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애초부터 아들리가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고. 부모도 없이 노인 손에 자라오면서 중학교만 겨우 졸업해서 배운 것도 없이 식당 일만 해오던 그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 줄 아니? 부모 마음을 너희들이 알기나 해?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도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왔었다고요. 어머님이 제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들은 거니? 술 좀 먹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중졸밖에 안 나온 너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겠니? 그렇다고 좀 전에 엄마가 보이셨던 행동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대우 받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요. 어디서 부모한테 또박또박 말을 받아치고 있어? 아빠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우리 가족이 얼굴 붉히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게 다 며느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나도 어디 가서 며느리 자랑하지도 못한다. 중졸밖에 안 나온 며느리를 뭘 자랑할 게 있다고 떠들고 다니겠어?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준 건 다 현주 덕분이에요. 저와 결혼을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 뒷바라지 혼자서 힘들게 감당할 때 며느리로 인정하기 싫다며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집안 살림도 혼자서 거의 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부릴 만큼 부리셨으면 이제 그만 인정해 주세요. 살면서 학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시부모의 말을 받아치자 시모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시모에게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시모는 저에게도 손을 올려 붙이셨어요. 흥분을 억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시더니 갈라서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죠. 저만 없어도 시댁 집안은 평화와 행복만 가득할 거라면서 저보고 네 주제를 알고 평생 웃음이나 팔아가며 식당 운영하라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그동안 서로가 말을 안 했지만 쌓여왔던 안 좋은 감정이 많았던 터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시댁에서 뛰쳐나와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식당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가 남편을 가로막아 저를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 사이 많은 걸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식의 결혼 생활은 앞날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시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더는 시모에게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편이 식당에 찾아왔을 때 분가하자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먼저 분가하자고 했던 남편이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절대 짧지 않다는 거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부모님을 등지고 살 수는 없어. 당신은 이런 내 마음 잘 알지는 못할 거야. 부모의 품에서 자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 테지만 나는 당신도 놓치고 싶지 않고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싶지도 않아. 어제 당신 혼자 우리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 열심히만 살다 보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 자연스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역효과만 불러오고 있잖아. 나는 이런 삶을 원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당신과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면 나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하겠어.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이야.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나랑 여기까지만 그만 끝내자는 거야?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내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그런 말은 절대 못하지. 여태까지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버티면서 살아왔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나는 절대 이혼 못하니까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줘. 일단 우리 분가부터 하는 걸로 하자. 따로 지내면서 각자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한 지붕 아래 같이 살다 보니까 마찰이 심해져서 이 지경까지 온 것 같은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가밖에 없어. 미안해. 지금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당신을 따라갈 정도로 강 큰 남자가 아닌가 봐. 둘이 대화는 끝났니?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내 아들은 너를 선택한 게 아닌 키워준 부모를 선택한 거다. 아무리 네가 내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쏟아 부었다고 해도 네가 부모를 이겨낼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너도 내 아들을 위해 인생을 쏟아 부었고 많은 것들을 희생했지만 어쩌겠니?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걸.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면 될 것 같다. 내 아들이 오늘 아주 중요한 선자리가 있거든. 저번에 너도 얼굴 봤지?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아마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왜 너한테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 집안 유전자가 얼마나 형편이 없니?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오지 않았던 네가 제대로 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겠어? 그와 반대로 우리 집안 봐봐라. 내 아들 석사 과정 밟았고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었잖니? 이미 우리는 이어질 수 없는 관계였지만 지금껏 억지로 살아왔던 것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만 제자리를 잡으려는 것 뿐이야. 내 아들은 교수 집안과 선을 보게 될 테고 이세는 좋은 유전자로 얻을 계획이니까 이제 우리 집안과의 인연을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 인생은요? 저는 이 사람 하나 보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제가 손해본 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건데요? 저는 절대로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좋아서 한 걸 왜 먼 데서 보상 타령을 하고 있는 거니?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준 거 아니야?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혼자 자의적으로 나서서 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손해난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같은 게 우리 집안 식구가 된다는 게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다. 시간 끌어봤자 좋아질 거 하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 밟도록 하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남편 입에서 저와의 인연을 끝내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부모와 인연을 끊어낼 만큼 저를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좋은 관계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아닌 무조건 부모의 말을 따르겠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20대의 절반 이상을 남편한테 쏟아부었는데 남남이 된다는 건 저로선 너무 억울한 입장이었죠. 이혼을 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며 시간만 끌어봤자 오히려 제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하루빨리 정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남편을 데리고 식당에서 나가셨어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식당 운영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식당 안에 마련되어 있는 작은 방에서 하루 종일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내었죠.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했을 땐 세상 다 잃은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 앞이 캄캄했고 눈앞에 놓인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기도 전에 시모가 시키는 대로 교수 집안 여자와 성까지 보는 충격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남편과 따로 만나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 나 아직까지 사랑하잖아. 우리 아직까지 법적으로 부부라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미안한데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저번에 당신이 우리 집에서 뛰쳐나갔을 때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쓰러지셨어. 그리고 그때 알았지.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부모님이 피해를 보신다는 걸 눈앞에서 보게 됐던 거야.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살아가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된 거야.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만 가득할 테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없겠지.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마음 접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확실하게 느낀 건 이번에 선자리를 봤을 때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배울 점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때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셨는지 알 수 있겠더라. 우리 집안이 한 단계 더 격이 높아진 것 같았어. 이래서 집안을 따지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조금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 나란 놈은 그만 잊어버리고 당신도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길 바랄게. 그동안 당신한테 받았던 것들은 엄마가 어느 정도는 보상해 줄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남편은 이미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려고 마음의 정리를 한 상태였죠. 조금도 미련이 없어 보이는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모든 걸 바친 시간을 시모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 삶의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었죠. 법정에서 정해준 보상금은 5천만 원이었고 남편은 대기업에 취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재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인생만 허비한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교수 집안과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아파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저는 남편을 어느 정도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어느덧 시간은 3년이 지나가 버렸었죠. 저도 더 이상 식당을 운영할 마음도 없었고 남편과 함께했던 공간이라서 그런지 그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하나둘 정리해 가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남편과 결혼을 한 여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일을 하는 동안 몇 번 보긴 했었는데 한동안 보이지 않더니 거의 3년 만에 얼굴을 보인 그 여자는 남편한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차에서 유모차를 내린 뒤 아이를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한테 문제가 좀 있어 보였습니다. 멀리에서 보는데 딱 봐도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옆 식당 아주머니께서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걸 보시더니 이혼 잘했다면서 저 집안이 아주 개판이라는 말을 해주셨네요. 알고 보니 교수 집안의 그 여자는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술을 끊지 못해서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갔었고 불행히도 아이는 시청각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곤 하지만 전 남편과 결혼한 그 여자가 술을 과도하게 복용한 것도 문제였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찌나 더럽던지 남편을 쥐잡듯이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 참 한심해 보였습니다. 교수 집안이라고 해서 잘난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저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그 여자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고 그 여자는 자기 인생 책임지라며 전 남편의 머리채를 잡곤 난리를 피웠죠. 둘이 동네 한복판에서 싸우게 되자 전시모가 옆에서 말리기 시작했지만 그 여자는 물불 가리지 않고 시모의 머리채까지 잡아버리는 거침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전 남편은 시모에게 예전의 삶이 더 행복했던 것 같다면서 머리채를 잡힌 채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모 또한 자신도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며
교수 집안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남편을 총각이라고 속여 결혼시킨 사기범들이라면서 남편의 뺨까지 올려치더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그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시모의 말에 따라 선택한 삶이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아내에게 머리채나 뜯기면서 생활해야 되는 인생이 너무 한심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인생이 훨씬 더 좋아 보였어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후회가 아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내친 그 집안 사람들은 분명 무너질 테고 저보다 더 못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현재 식당을 정리하고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다른 행복이 저에게 다가와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불행이 아닌 꽃길만 걷는 삶을 찾고 싶네요. 과거의 일들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만 보며 달려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